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네소타 총격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소타 총격과 미국 민심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어디서 일어난 비극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정치 지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공화당의 근본적인 지지층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 이 조지 W 부시의 동생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하셨죠. 그리고 대통령 이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스페니쉬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스페니쉬를 모국어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에 이제 많은 이 스페니쉬 유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쿠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귀족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미, 중남미의 귀족들, 이들은 그들 나라에서 인디오들을 착취해서 왕처럼 삽니다. 그 다음에 돈과 자식은 마이애미로 보냅니다. 이 마이애미가 일종의 이제 새로운 어떤 스페니쉬 제국주의의 거대한 이제 수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두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남미 귀족들이 여기에 파킹하고 또 거기 가서 인디오들 부려서 또 이제 바나나도 좀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스페니쉬 완벽합니다. 지금 조금 음향에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스페인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죠. 거기도 또 멕시코에서 넘어온 라티노들 바글바글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유권자층이죠. 자, 이 부시 일가는 이 스페니쉬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쿠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JFK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자, 그때 이제 그 달라스시입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은 쿠반들입니다. 스페니쉬.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도 스페니쉬를 잘합니다. 그리고 아들들 특별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CIA, 베테랑 CIA입니다. 그리고 CIA 국장까지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CIA가 맡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특히 중남미, 남미 정책입니다. 여기에 어떤 국가가 공산화된다. 이 경우, 자, 이 소련 빨갱이들이 핵폭탄을 갖다 둘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남미, 남미에 거의 노루저가 걸렸습니다. 어디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들끓는다 그러면은 온갖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쿠바는 어쨌든 컨테인했습니다만, 니카라구아니 이런데, 자, 이제 CIA 개입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의 공산 반군이 들끓는다. 야, 이제 무기 보내 정부군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레에, 야, 빨갱이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어서 용서할 수 없어. 맞다. 그리고 쿠데타 시키고, 아르헨티나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CIA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이제 특히 중남미, 남미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핵에 대한 공포, 즉, 이 소련이 핵무기를 중남미, 남미에 배치해서 미국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노려져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들끓은 나라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멕시코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카르텔과 이제 미국이 연계된 것, CIA와 연계된 것도 이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 사는 동네들, 이런 데는 남미, 중남미 특성상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민들을 공산주의로 이제 물들이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카르텔이 딱 진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울타리를 두르고 공산화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묘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스탠스, 카르텔과 연계 관계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이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이 부시 일가는 스페니쉬, 중남미, 남미 엄청난 공을 들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자,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권자입니다. 표죠, 표. 자, 20년 동안 린든 B 존슨 이후에 20년 동안 의회고 다 뺏겼습니다. 대통령 오면은 식물 대통령 아니면 탄핵되고 이게 공화당의 운명이었죠.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등장했습니다. 레이건이 등장하고 엄청난 이제 친이민 정책 그리고 그 주요 타겟이 멕시코 라티노입니다. 멕시코 라티노는 공화당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흑인과 이제 라티노는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묘한 관계도 있는데
자, 이 그들이 강력한 이제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된 거죠. 자, 그리고 아들 부시는 텍사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잭 부시는 플로리다를 장악했죠. 바로 이렇게 인구가 엄청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렇게 딱 장악하고 나니까 바로 이 공화당 30년 천하가 열린 겁니다. 자, 이 중간에 빌 클린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뭐 거의 식물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를 이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바로 라티노입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이후, 자, 이제 부시가 2000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때 부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제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2천만 명을 사면하겠다. 미국에 있는 불체자, 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 80%에 해당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라티노들은 이제 몰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엘고어는 부시보다 이제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엘고어를 지지했는데 어쨌든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친라티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게 시작되었는데 수많은 라티노 젊은이들이 이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이라크전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병사들, 과거에는 전부 이제 주로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곤잘레스, 페드로, 가르시아 이런 이름이 그냥 미군 부대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열렬한 지지자, 특히 부시 대통령. 자, 이분 때문에 나의 부모가 이제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은 미친 짓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국경 개방 정책을 하고 한 1,0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자, 이제 그들을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1,0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비율 이것은 추정만 됩니다만 한 70% 정도는 다이렉트로 농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2001년, 2002년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는데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사실상 이 국경을 개방해줬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은 어느 이제 대규모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마을. 자, 이런 데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시간당 8불, 9불, 미국 시민권자보다는 훨씬 이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1,000만 명, 한 70% 잡아도 700만이죠. 이 700만 명의 노동력을 금세 미국 농업이 흡수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이제 불법 입국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농장 덮치면 도망가겠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도 이제 불안해서 그 이야기를 무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시 농장에 돌아가죠. 여기 7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언론에 이렇게 싹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리버럴도 그렇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700만 정도의 이 사람이 농업 인력이 필요했구나. 이제 저가의 노동,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일을 하지 않죠. 자,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비즈니스 논리,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제 고대 농업 자본들 혹은 소규모 농장들이 있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아이스 요원들을 도시로 풀었습니다. 여기는 다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 지역에 흘러간 불체자도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받아서 그래도 농장에 가면은 9불 이렇게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좀 이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 지역에 있으면은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오래된 불체자들, 이들은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자고 이래서 든든한 방패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을 하고 목돈을 벌고 도시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불체자들 사실은 엄청 많죠. 이들을 추격해서 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난 1년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공화당에게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이 영상 총격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 너무너무 불쾌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 요원 절대로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원이 한 행동, 개인적으로 상당한 이제 아주 나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여성이
차를 몰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극했겠죠.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차량 주변을 돕니다. 이건 IC 요원들이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주변의 시민들이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면서 일종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뭐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어떤 여성이 실수한다. 이때 어떤 순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사격을 했을 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순간. 이 사람은 사격 교관입니다. 저는 너무나 엉뚱하게 이제 총알이 날라와서 이 사람이 뭐 아마추어인가 최근에 바로 채용되었나. 그게 아니더군요. 사격 교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은 이 연방요원 법집행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관대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관대하죠. 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이제 리버럴 민주당 세력, 뭐 이들은 이제 크게 정치적으로 문제화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에 대한 공감도 있습니다만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죠. 자, 이것은 샌디에고입니다. 뭐 대규모의 시위, 이건 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정책에 대한 반대. 여긴 당연히 라티노들이 대거 가세합니다. 히스패닉 가세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90년대 이 블루스틸이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가 이 경관으로 나오죠. 왜 경관이 되었냐 물어보니까 악당들 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무 첫날 이렇게 이제 강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 첫날 이 리벌버 6발을 그냥 이 강도에게 다 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는 즉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주제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내가 총을 쏘았을 때 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경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총을 쏘았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분은 전 경찰관입니다. 뭐 검문 경력도 많고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전문가들,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건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전문가들, 뭐 베테랑 경찰들 이런 사람은 대부분 경찰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전 경찰입니다. 이분은 이번 사건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시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영상을 수십 번 봤다. 확대하고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슬라이더 한 장면씩 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차량과 이 요원이 접촉했던 것은 바로 이 경찰관의 왼손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보닛 위에 이제 올려놓았은 것뿐이다. 즉, 차 자체가 몸통이나 다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차는 이렇게 경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총을 쏜 겁니다. 경찰관이 총을 쏴야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더군요. 이 많은 뭐 미국 이제 한국 분들, 미국 교포들도 그런데, 자, 이런 상황 보면은 야, 뭐 경찰 앞에서 총을 움직여 그리고 서라고 했는데 안 서, 그러면 갈겨야지, 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의 프로토콜, 이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것과는 다른 그들만의 어떤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도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경찰관이 쏘아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지금 뭐 아이스 요원들이 전국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뭐 소로스나 기타 공산주의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을 거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그녀가 총에 맞을 만한 짓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녀가 차로 경찰을 치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이해한다. 뭐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 미 대사관 경우는 해병대 갑니다. 미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의 무력만 필요하다. 자, 이 무력을 미국의 이제 시민을 상대로 그냥 써버린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은 무력을 사용할 구실을 찾으러 여기 온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자극해서 혹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어떤 핑계를 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력 사용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내가 아이스 요원들에게 본 것은 그들의 폭력을 즐기고 권력을 남용하고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총을 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할 기회를 노린다는 것뿐이다. 알렉산더 맥코이가 썼습니다. 뭐 한국의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냥 이제 뭐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보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그냥 불체자들 잡아가고 이 라티노들 끌고 가고 야 이제 미국 깨끗해진다 무슨 소리냐 불체자들 다 쓸어내야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뭐 한국은 좀 파시스트적인 속성이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국가적인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민 국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스레드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글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 미국에 와서 뭐 유학하고 공부하고 잡고하고 합법적으로 이제 취직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뭐 라티노나 이런 사람들에게 시토크를 합니다. 자, 뭐 저것들 다 쓸어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민을 오고 뭐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 포용성 이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정권들, 부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구축한 거죠. 물론 글로벌리즘이라는 어떤 이제 아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국가를 개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레이건이나 이제 부시 일가 이들은 이 공화당의 어떤 든든한 유권자층을 만들고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이제 빼앗겼습니다만 텍사스, 플로리다 이것은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조나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라티노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아리조나 붕괴, 이 극단적으로 텍사스 붕괴, 이 플로리다 붕괴가 되는 거죠. 네바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은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향후 한 20년, 30년 동안 민주당 세상이 되는 거죠. 대통령, 의회 다 장악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지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최소한 지금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여기에 이 멕시코 뭐 라티노 이런 사람들을 앉혔으면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뭐 텍사스에 사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텍사스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상상해 보십시오. 뭐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리버럴이 주장하는 글 뭐 이런 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 뒤에 한두 편은 있습니다만 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차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총을 뽑았습니다. 이 사격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내려서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이렇게 빙 돌았습니다. 이것은 아이스 요원들이 잘 하지 않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증거를 녹화하고 이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비스듬하게 옆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 있죠. 이 상황에서 총을 뽑은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화되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총을 쐈습니다. 이것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거의 90몇 프로는 무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방 요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 자체가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요원으로서의 어떤 그거 이런 게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 그리고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에 서 있었을 때 총을 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무슨 드라마 이런 데도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좀 이제 이 살인 의지를 가진 경찰 이런 사람들이 사격이 정당화되는 위치에 서 있고 실제로 쏘는 거죠. 영화 뭐 경찰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토안보부에 있는 중요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뭐 위의 수단에는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을 했을 경우 위협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 심각한 치명적인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가?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스피드가 늦습니다. 그리고 뭐 건장한 성인 남성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을 쏘는 것도 있습니다만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차량 진행 경로에서 트래젝터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날렸습니다. 자,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다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데 전혀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로 왼손 휴대전화를 들었죠. 이것을 보넷을 치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 측면이 되죠. 이때 이제 추가로 두 발을 날립니다. 자, 다리가 고정돼 있다. 이런 사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런 글을 썼는데, 그녀는 뭐 싸가지 없어.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해. 뭐 리버럴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잘 됐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뭐 농담으로 이렇게 떠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고의로 차를 들여받으려 했다는 주장,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총격 후 이제 차량의 궤적을 봐라. 그리고 0.2초 만에 사격을 판단하는 요원. 이 사람이 과연 이 차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건지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0.2초 만에 사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 요원이, 자, 차량의 트래젝터리,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올 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핸들을 돌리고 있죠. 보면은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고정시키고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날린 겁니다. 자, 그녀는 전리품을 갖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슬픈 치료노도 이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총을 이제 총집에서 꺼냈을 겁니다. 이 총기를 사용할 의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경찰관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차량을 뭐 그 앞에 뭐 돌진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건 억지 주장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좀 심각하죠. 처음 며칠은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뭐 거대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 자체가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 특히 이 도시 지역입니다. 자, 이 이민자 관련되어서, 자, 이 1,0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농장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에 대한 실망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 농장, 농업이 실제로 그 정도의 사람이 필요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대로 다 흡수했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뭐 들판에는 뭐 라티노 그리고 인디오 뭐 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줄 서서 이렇게 뭐 따고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90몇 %.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농촌 사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이제 이렇게 농업 노동자를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적법한 뭐 예를 들면 농업 취업 비자라든가 이런 거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열었다. 자, 불법적으로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과연 바이든이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사망에 가깝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정권을 빼앗긴다, 이것을 각오하고 누가 시켜서 그 얘기 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국경을 개방하고 1,000만 명 정도 받아들이라. 왜 뭐 3년, 4년 합법적인 농업 비자, 취업 비자를 이제 발급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국경을 열어서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키는가? 자, 일단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멕시코 카르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 국경이죠. 여기는 뭐 카르텔이 쫙 국경선을 따라서 완전히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미국 국경까지 올 수 있었을까? 자, 이 카르텔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인디오들이 걸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국경 한 50km 밖이다.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버스를 준비하고 있죠. 이 버스에 타면은 이제 국경까지 갑니다. 거기 사막입니다. 뭐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르텔이 다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은 일단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불로 어느 정도 금액을 내는 것. 두 번째는 일을 하고 이제 돈을 어디로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혹시 뭐 중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목돈 집어두고 이런 브로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이제 이 브로커는 바로 카르텔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멕시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과테말라니, 남미 곳곳, 뭐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들어가서 돈 송금 안 하면 뭐 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남미 남미 카르텔 그 실상을 들으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전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멕시코 카르텔에서 이제 국경을 통과한 일종의 이제 세금을 받는 겁니다. 혹은 미래 받을 세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과테말라에 있다. 그러면은 과테말라의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의 주소 이런 것을 추적을 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은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놀랍죠? 멕시코,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는 돈의 한 30% 정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5만 불을 벌었다. 그 중에 15,000불은 이 송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한꺼번에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2년 전인가요? 이 덴버, 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뭐 제 기억으로는 엘살바도르 기억납니다만, 뭐 엘살바도르 어떤 갱단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몸값을 받으러 오고 이제 일하면은 그 일당을 이제 빼앗아갑니다. 몇 프로씩 상납을 해야 되죠. 뭐 그런 사건 한번 이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멕시코 카르텔, 그리고 남미, 중남미 전역의 카르텔이 연결이 돼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이제 통보를 하고,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뭐 신상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인질 삼아서 계속 돈을 받는 거죠. 물론 뭐 영구적으로 노예 상태로 두진 않습니다. 몇 년 정도 하면은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딜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남미, 중남미, 미국 국경, 그리고 워싱턴 DC의 정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카르텔이 받는 게, 자, 이제 1,000만 명이 들어왔는데 700만 명이다. 그 중에 한 200만 또 치겠습니다. 한 500만 명 정도가 버는 돈의 한 30% 정도를 이렇게 상납을 한다. 100몇십조 정도의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원화가. 그게 단순 몸값이죠. 이게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뭐 이게 좀, 이건 절대로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교포,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바이든 때 이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 뭐 한국의 한인 식당 이런 데 일하죠. 걔네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민주당, 뭐 바이든 이런 애들을 미워하는 게 바로 이런 루트를 만들고, 자, 과연 멕시코 카르텔이 그 돈을 받습니다. 이게 그들만 꿀 것 같고요. 아니죠. 저 이제 과테말라나 이런 데 카르텔에게 또 나눠줘야 됩니다. 뭐 인질, 자,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로 갈수록 그 부패함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몇십조입니다. 그런데 인원들을 뭐 다 더하면은 몇백조가 될 수 있죠. 이런 돈이 몸값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시간당 9불을 받습니다. 이것 자체로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미국의 이제 농업 거부들이 있습니다. 뭐 카겔, 몬산토도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슨 푸드 이런데 또 이제 목축업. 자, 이런 사람들은 저가의 노동력으로 이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수혜를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몸값으로 또 중간에 얼마 뜯어가고, 물론 이들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이 본국이 너무 못 살아서 이거라도 뭐 6불이라도 받아가면 좋죠. 이런 것,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노예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을 살찌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 남들이 뭐 저주하고 야, 막 미국에 뭐 욕을 해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수백만의 이 불법 이제 국경을 넘은 사람들, 최근입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쉽습니다. 그냥 몰고 가서 버스에 한거 몇백 명씩 실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하지 않습니다. 왜? 트럼프 역시 자, 그 사람들과 이 같은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 농업자본, 민주당, 이 공화당, 이들은 이 엄청난 이 700만 지금 뭐 저쪽에 농장이 있는데 이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멕시코 카르텔, 그리고 남미 전역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014년 2월입니다. 미국의 이제 국경 뭐 수비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이제 CBP입니다. 이들이 어떤 차량이 이동하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차량 앞에 간 겁니다. 총을 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2014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의도적이었다, 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원은 절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영원히 진실은 알 수 없을 겁니다. 뭐 10만이 알 수 있을 거죠. 자,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연방 요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면책을 받는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할 겁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법원에서는 리무벌이 가능합니다. 이 주법원에서 좀 이제 의식화된 판사들은 이렇게 뭐 2급 살인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방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인들 논쟁 중에 사실과 거리가 먼 것. 일단 차는 이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보넷을 두들겼을 뿐입니다. 다리와 몸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상태에서 총을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찰은 저 상황에서 무조건 날린다, 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넷플릭스도 있죠. 그런 데 나옵니다. 어떤 이제 좀 특정 인종 마을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찰들이 좀 인내하고 이러죠. 여기에는 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뭐 대응을 하면은 과잉 대응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뭐 바이든 때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미 이제 산지 오래된 사람들, 뭐 불법 체류자들, 이들은 이미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프랙티컬하게 엄청난 방패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또 이제 초청을 하고 뭐 이제 물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전에 불법으로 입국한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막 한 2년 정도 이렇게 면책받는 기간이 필요. 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뭐 자녀가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은 미국 시민은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빌 리버리입니다. 자, 이제 뭐 공공적인 어떤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자, 미국은 내셔널 아이디가 공식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것은 주면허입니다. 거기다가 리얼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여권은 국제적으로는 내셔널 아이디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한국의 주민등록증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제 것을 유지하는 게 이건 뭐 과거에 오래전에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길 가다가 이제 내가 이제 현행범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불신 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실제로 미국에는 있습니다. 한 2015년인가 프랑스 파리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이제 편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붙어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누가 신분증을 달라고 해도 이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런 이제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어떤 뭐 경찰이나 군인들 이들이 당신 이 신분증 내놔봐. 이랬을 때 내놓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막 여기저기 붙여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유럽이 이제 이민을 자유화하려고 이제 막 그럴 때였죠.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 이런 멍청한 국가가 어디 있냐 주민등록증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뭐 경찰이 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알았죠. 미국에는 실제로 거부할 자유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시빌 리버리 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이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큰 화두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도 뭐 법학자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영주권자 혹은 취업한 사람들은 텍스를 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일반 시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부정이 되고 있죠. 일을 하다,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신분증 공개를 안 한다. 이 경우는 또 잡혀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서 중간선거 때 제가 우려하는 일이 터진다. 이때 이 공화당이 정말 큰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우려인데, 자, 이 공화당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공화당과 연관된 사람은 수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 지망생 그리고 지역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입니다. 자, 진짜 정당은 사실은 여기서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이 자치제, 미국 연방국이죠. 그런데 콜로라도다, 뭐 텍사스다 여기 보면 수많은 이제 선출직이 있습니다. 뭐 셰리프, 뭐 커미셔너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주지사, 시장 다 있죠. 이들은 정당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라티노들이 만약에 등을 돌린다. 이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동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실을 가져올 겁니다. 이때 공화당 정치인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유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0몇 년 동안 레이건 때부터 만들어온 이 라티노 유권자층 이것이 공화당에는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30년 공화당 시기가 열린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탄핵까지 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이게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위기감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화당의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 라티노 유권자층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텍사스나 이런 곳에서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아직까지 너무 오래 가네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 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베네수엘라 이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